전남 지역 각 지자체가 시군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를 얼마나 인상해야 될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시민 여론을 종합해 인상분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항새가 섬진강 자락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섬진강의 습지 생태가 잘 보존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지역 각 지자체가 도의원과 시군 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과 시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인데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4년마다 열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각 지자체는 위원들을 위촉하고 내년부터 적용될 의정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광양시 의회가 1인당 연간 4천만 원으로 가장 많고 곡성군 의회가 3,2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이 같은 의정비를 올릴지 말지, 올린다면 어느 정도 인상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률이 과도하게 비춰질 경우 문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다르고 여건도 다르고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안내, 장내 이런 논란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 때문에 차라리 의정비를 동결하는 게 속 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올려봤자 큰 차이도 안 하는데 괜히 주민들한테 오를 필요는 없다.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의정비는 1인당 6천여만 원. 반면 전남 도의원들의 의정비는 5,3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적고 기초의원 의정비도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의정비를 현실화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향후 의정비 책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정비는 현실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평가는 냉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반영이 되게 한다면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근 장성군이 월정수당 1.4% 인상을 결정하는 등 의정비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와 나머지 시군의회에 적용될 의정비도 이달 안에 모두 확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합동 추념식이 19일 오전 10시 광양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여순 사건 명예회복위원회와 전국유족연합이 주최하는 올해 추념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여순 사건 유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고 헌화와 분향, 추념사 낭독, 추모 공연과 위령제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여순 주간인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광양에서는 추모의 밤 행사와 여순 사건 시화전 등 각종 부대 행사들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이전받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과기정통부의 누리호 반복 발사 공모 사업을 수행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인 75톤급 액체 엔진을 세계에서 7번째로 개발했으며 앞으로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투자 유치를 통해 고흥에 조성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내에 조립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8월 우주발사체 체계조합 인프라 구축과 클러스터 지정 협력 등 고흥 지역을 우주발사체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 여수 MBC에서는 민선 8기 각 지자체장들에게 구체적인 비전과 함께 지역 현안 해법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여수시 정기명 시장입니다. 정 시장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4대 핵심 과제의 추진과 함께 도시재생, 택지 개발을 통한 유입인구 증대 시책을 제시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 100일 동안 취임 이후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그동안의 시정의 밑그림 어떻게 그려내셨습니까? 민선 8기 우리시 비전은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행할지 여러 차례 회의하고 검토해서 총 78개 공약 그리고 93개 실천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그 가운데 민선 8기 핵심 공약이다 전략인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4대 핵심 과제로 분류했는데요. 4대 핵심 과제는 여자만 등 5개의만을 중심으로 명품 해양관광도시 건설, 그리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여수형 보평 복지 실현, 또 개발 소외 지역이 없도록 권역별 균형 발전 견인, 그리고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성장 맞춤 산업 지원입니다. 이처럼 지난 3개월간 시정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시정의 밑그림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취임 일성으로 소통과 통합, 그리고 변화와 혁신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의도치 않게 인수위 잡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 당선되고 시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시장직 인수위원회로 모셨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과 자문위원 모두가 열정을 갖고 활동해 주셨는데 일부 논쟁이 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우리 시장 발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서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시정 운영하겠습니다. 앞서 민선 8기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 100년의 미래를 설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문제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인구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해결이 좀 필요합니다. 2021년 또 우리나라 총 인구도 19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권을 위한 모든 지자체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 그리고 청년이 돌아오는 여수를 만들려면 일단 일자리도 넘치고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과 교육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인구 시책도 지원하겠고요. 그래서 여수형 공공산후 조련을 설치해서 육아 부담 줄이고 출산 보육 환경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은 도시재형 사업을 추진하고 소재 중립 택지 개발과 율촌 신도심도 조정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그 공영주차장, 그리고 시내 도로망을 확충하고 돌산 지역 도로도 확장하는 등 도시 기반도 살기 좋게 구축하겠습니다. 민선 8기 조직 개편 지금 준비 중이신데요. 네네. 큰 틀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으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직 개편 안에는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문화유산 관리, 그리고 여수형 통합 돌봄 사업, 장애인 재활과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관광 해양과 농촌 지원 강화 등 급증하고 있는 행정 수요를 전략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우리 조직은 2026년 여수 세계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 2024년까지 한시기구인 선박람회 지원단 1개국이 늘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과 선박람회 지원과 등 총 4개 과가 신설됩니다. 조직 개편하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시의회하고 공유하고 오늘 18일 조직진단 연구영역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달 안에 조직 개편안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박람회장 사후 활용과 관련해서 이제 민선 8기 여수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겁니까?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여수시의 재정 부담이 없고 또는 믿을만하고 재정 능력이 있는 그런 데다가 그런 데가 운영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멸종 위기에 몰린 천연기념물 황새가 섬진강자락에 날아들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복원 사업을 거쳐 지난달 방사한 개체 중 한 마리가
습지 생태가 잘 보존된 섬진강 하류로 이동한 건데요.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큰 홍수를 겪었던 구례군 섬진강 하류 부근입니다. 푸른 풀숲이 우거지고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이곳에 최근 반가운 손님이 날아들었습니다. 휜날개 가장자리가 검게 물들었고 길고 붉은 다리를 가진 천연기념물 황새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수년간 복원 사업을 거친 뒤 지난달 전국으로 방사한 개체 중 한 마리가 섬진강 자락에 나타난 겁니다. 9살 암컷으로 습지와 방죽 주변, 논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조금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온 지 오늘이 18일째거든요. 그래서 2주 이상 넘어가면 이제 서식지 환경으로서 자기가 여기서 월동까지 할 수 있는, 또 나중에 만약에 짝을 만난다면 여기서 텃새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한반도를 대표하는 텃새였지만 밀렵과 환경 파괴 영향으로 1990년대 자취를 감췄던 황새는 최근 전국에서 100여 마리가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복원된 황새가 섬진강에서 관측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곳 섬진강 하류 일대는 습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먹이를 찾기 쉽고 쉬기에도 최적의 장소로 꼽힙니다. 생물 다양성이 뛰어나다 보니 각종 민물고기와 개구리, 곤충은 물론 뱀까지 사냥합니다. 또 같은 처지에 몰린 원앙과 휜꼬리 수리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조류 수십 종이 섬진강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찾아온 황새지만 언제까지 머물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당장 하천 주변으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고 물밑으로는 낚싯바늘과 그물에 노출돼 있습니다. 논에 뿌려지는 농약과 제초제, 몰려드는 탐방객들도 위협입니다. 멸종위기 종들이 이용하는 섬진강의 중요한 서식지로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이든 여러 보호 정책들을 마련하여서 서식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불빛과 소음 등 교란 행위를 감시하는 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여수산단 기업들에 대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오늘 열린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여수산단 업체에 2019년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이후 진행된 합동점검에서 산단 업체들이 또다시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진 의원은 금호석유화학의 경우 4건이 적발돼 3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며 문제 해결을 논의하고 있는 중에도 기업들이 지속해서 환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전임 회장을 상대로 와인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상인은 지난 7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박용화 전 회장이 임기 중 상위 예산으로 구입한 와인 300여 병에 대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수상인은 박 전 회장이 상위 예산 1억 6천여만 원을 들여 기념품이나 명절 사은품 명목으로 와인 1,400여 병을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7월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전남의 한 골프장에 상위 예산으로 구매한 와인이 대량으로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400여 병을 압수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계량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남 동부권에서 201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50여 명 줄어든 건데요. 그중 순천이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가 48명, 고흥 36명, 광양은 25명이었습니다. 전남 지역 주유소 기름값이 일주일 동안 소폭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기준 휘발유 값은 리터당 1,683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4원 내렸고요. 경유값도 리터당 1,831원으로 같은 기간 2원 하락했습니다. 여수시가 고소동 달빛갤러리의 전시작가를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3년 이상 여수에서 활동 중인 작가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뚝 떨어진 기온과 강한 바람 때문에 춥게 느껴진 하루였습니다. 맑은 날씨는 내일도 이어지겠지만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고흥 7도, 순천 9도, 여수 12도 등 낮게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3도에 그치며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출퇴근길 따뜻한 겉옷 챙기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간은 오전 10시 25분, 간조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였습니다. 최근 피의자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달아나는 등 전남경찰의 기강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벽에 아무런 제지 없이 경찰서에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보안 체계가 허술한 경찰서도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 30분 무안경찰서. 경찰서 정문에 차량 차단기만 내려져 있을 뿐 근무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무자와 연결하는 전화기도 불통입니다. 문이 꺼져 있어. 표시된 경찰서 일부 내선 번호는 엉뚱하게도 무안의 한 성당 전화번호입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당입니다. 경찰서 건물 안 보안도 허술합니다. 별관 2층에 있는 형사팀을 찾아가 봤습니다. 불이 꺼지고 문은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서 본관 건물도 마찬가지. 가운데 출입문은 잠겨 있지만 건물 옆 출입문은 열려 있습니다. 취재기자가 경찰서 정문에서 112 상황실이 있는 2층까지 가는 1시간여 동안 단 한 명의 경찰관도 나오지도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12 상황실과 연결된 중요한 기계실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일부 당직 근무자들이 새벽에 잠을 잤고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아니고 근무를 지치면 하면 안 되죠. 무안경찰서는 또 청사 내부 리모델링 공사로 보안이 다소 허술했다며 앞으로 보안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고흥군이 유럽 현지에서 판로를 개척한 유자와 생강 식재료가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두원농협 유자가공사업소 광장에서 체코와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8톤 분량의 유자와 생강 식재료 상차 행사를 갖고 그동안 생산과 유통, 판로 개척 과정에서 함께 노력한 성과를 격려했습니다. 고흥군 농산물 수출 개척단은 최근 체코와 이탈리아 등 유럽 현지로 판로 개척에 나서 유럽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자와 생강 식자재 5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대한민국 특별귀화자 1호인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 인요한 센터장이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순천시는 인요한 센터장이 순천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데다 한국형 구급차 개발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순천 이시로 본관을 받고 특별귀화해 순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밝혔고 현재 천리포수목원 이사장인 인 센터장은 희귀한 나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박람회장에 기증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원회는 앞으로도 인지도가 높은 저명 인사 등을 내년 정원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여수산단 스마트공장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여수산단 입주업체 278개 가운데 스마트공장 도입업체는 12개로 보급률이 4.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전국 산단의 평균 스마트 공장 보급률 9.8%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정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공장 평균 보급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보급률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농협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2회 제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상임 조합장은 연임이 제한된 반면 비상임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임기 제한이 없는 실정으로 전국 지역농협조합장의 16%가 4선 이상, 37년간 10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